안녕하세요, 성민식당입니다. 오늘은 남들 다 먹은 다음에 뒤늦게 찾아 먹는 민어로 여러가지 코스 요리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민어를 사서 숙성하는 것과 조리하는 것까지 최대한 많은 정보를 담아 봤으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쓴 민어는 두 종류예요. 하루는 찍어발이라고 해서 잡자마자 피를 제거한 녀석과 그리고 노량진에서 살아있는 녀석을 사온 거 총 두 마리입니다. 다른 날에 조리해서 영상이 약간 산만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사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애용하는 신일수산에서 사왔고요. 친절하게도 미리 비닐을 쳐주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일단 지느러미를 자르고 저렇게 배를 갈라서 내장을 제거를 합니다. 민어 같은 경우에는 내장도 여러가지로 조리해서 먹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잘 꺼내서 세척을 해서 사용하도록 할 거예요. 이 부분을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은데 혼자 찍다 보니까 구도가 엉망진창이네요. 괜히 팔만 더 나오고 있어요. 이건 제가 꼭 개선을 해서요, 잡는 과정을 예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유에 재우는 것이 생소하실 텐데요. 자,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우유의 효과를 쉽게 아실 수 있어요. 생선의 척추뼈 같은 경우에는 척추와 척추 사이에 관절 같은 부분을 저렇게 칼집을 넣고 꺾은 다음에 다시 칼질을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자를 수가 있어요. 민어 같은 경우는 뼈도 살도 비리지 않기 때문에 머리도 잘 보관해 주셨다가 다른 요리를 할 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키친타올은 엄마한테 왜 이렇게 치킨타올을 많이 쓰니, 치킨타올 값이 생선값보다 비싼 거 아니니? 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많이 써서 수분을 완벽하게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어지간하면 키친타올이 쌀 겁니다. 랩도 마찬가지로 랩을 왜 이렇게 많이 쓰니, 그렇게 랩을 많이 쓰면 생선값보다 랩값이 더 많이 나오겠구나 얘야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랩을 충분히 써서 밀봉을 잘 해주셔야 돼요. 지금 비닐 안에 공기가 완전히 빠지지 않았는데요, 저건 촬영용이고 실제로는 공기를 잘 빼서 잠기도록 했습니다. 생선을 쌌을 때 공기가 들어가면 얼음물 위로 꼭 뜨게 되고요, 뜨게 되면 온도 유지에 문제가 생기니까 꼭 잠기게 해주셔야 돼요. 데칠 때 술을 넣으면 알코올이 기화되면서 비린내를 한 번 더 잡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꼭 포도주가 아니라도 냄새가 너무 강하지 않은 술이면 어떤 술이든지 괜찮습니다. 오롯이를 집에서 뜰 수 있으면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저렇게 통숙성을 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통숙성을 하게 되면 해동지를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숙성하는 비용도 훨씬 더 줄어들게 되죠. 일부러 오롯이까지 아닌 과도를 쓰는 거예요? 난 이게 편해서. 나중에 방어를 잡을 때도 영상을 한 번 더 찍겠지만요, 직접 오롯이 할 때는 남이 해주는 것보다 다른 방식이나 다른 형태로 횟감을 재단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은 비슷한 방식으로 하지만 이거 역시 다음에 기회가 오면 꼭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실수는 칼을 뼈에 바짝 붙이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실수죠. 경험치 부족이 제일 크다고 봐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가마뼈를 제거를 한 다음에 갈비뼈를 제거를 하고 위아래를 나눠서 지아해를 제거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날 가마를 제거한 다음에 갯무래기살과 뱃살을 한 번에 잘라줬어요. 그리고 저 부분은 껍질을 익혀서 뱃살과 갯무래기살을 한 번에 먹도록 할 겁니다. 자, 이것은 제가 하는 탈피 팁이에요. 항상 꼬리 쪽 그 일부를 남기는 이유는 손잡이로 쓰기 위해서요? 오롯이를 다른 사람한테 맡긴다고 해도 개인적으로 탈피만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껍질 쪽에 생선의 기름이 물려 있거든요. 그런데 껍질을 제거한 다음에 해동지로 싸버리게 되면 생선의 맛있는 기름을 해동지에 뺏길 수가 있어요. 한 번 정도는 괜찮지만 해동지를 두 번 정도 갈아주고 또다시 숙성지로 바꾸게 되면 그 기름층이 많이 낭비가 되죠. 그래서 탈피를 먹기 직전에 직접 하는 것이 맛있는 회를 즐기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실수를 했는데요, 껍질을 붙인 채로 살에 소금을 뿌려서 한 번 더 수분 제거를 한 다음에 회를 뜨기 직전에 껍질을 제거하는 편이 좋아요.
전날은 제가 순서가 꼬였습니다. 여러분은 반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선살이 도마에 떨어질 때 촥 하는 찰진 소리가 나죠. 네, 저 소리가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전어 간장을 찍어 먹는다고 해도요, 생선에 미리 밑간을 해두는 편이 생선맛 자체를 훨씬 더 잘 살려준다고 생각합니다. 민어는 기본적으로 살이 부드럽지만 꼬리 쪽은 심줄이 많기 때문에 얇게 떠주는 편이 식감이 좋습니다. 물론 정답은 없지만 민트초코처럼 확실한 오답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대체 치약을 왜 먹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요리하는 음식을 뼈다짐이라고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이게 정식 명칭인지는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다른 이름이라거나 다른 요리라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곱게 다진 살은 계란 흰자랑 밀가루나 전분을 넣고 뭉쳐서 완자처럼 만들어서 기름에 튀기거나 국물에 넣어서 익혀서 드시면 또 새로운 맛을 즐길 수 있어요. 저 통은 덕이 식판인데요. 네, 저기다가 와사비라든지 쪽파라든지 혹은 초밥 찔 때 바를 물 같은 걸 담아두면 여러가지 통을 쓰지 않고 한 번에 담을 수 있어서 굉장히 애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님. 민어의 껍질 같은 경우는 데쳐서 그냥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기에 야채를 말아서, 특히 무순 같은 것을 말아서 드셔도 되고요, 혹은 얇게 썬 야채와 스미소나 초장 같은 소스와 버무려서 드셔도 맛이 괜찮습니다. 이거는 제가 마스카를 할 때 쓰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꼭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민어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봤던 찍어바리인데요, 살 색깔이 확실히 다르죠. 이런 식으로 얼린 행주로 열을 식히게 되면 생선살에 다시 수분을 먹질 않아요. 이미 수분을 제거하고 숙성을 했던 회 같은 경우에는 마스카를 해서 식히는 과정에 생선살에 수분이 빨리 배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애써 수분을 제거한 보람이 없겠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매우 차가운 행주에 껍질만 닿게 해서 식히는 방법을 고안을 해봤어요. 숙성회를 마스카 할 때 추천드립니다. 민어의 뱃살 같은 경우에는 갯물애기살을 붙인 것과 붙이지 않은 것, 그리고 각각 불로 익힌 것과 물로 익힌 것 두 가지씩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총 뱃살만 4가지의 회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소한 차이를 즐겨보는 것도 음식을 맛있게 먹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1번 요리와 3번 요리 같은 경우에는 찍어바리로 한 요리이기 때문에 다른 날에 만든 거예요. 민호회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조리 방법을 썼기 때문에 보기에도 이렇게 하나의 생선이지만 풍성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어때요? 맛있어요. 몇 점이에요? 9월요. 너무 인플레 심한 거 아니에요? 이제 세상에 9골까지 가셨어요. 더 이상은 없어요. 자, 이렇게 분량 조절에 실패한 웹툰 작가 같은 변명을 드립니다. 최대한 빨리 다음 요리들을 쭉 보여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의 성민식당이었습니다.